어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에서는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합동군사위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군용기를 6대나 카디지에 진입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례적인 상황이 또 발생해서요. 우선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우리 측 카디지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6대입니다.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먼저 9시 23분쯤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카디지에 진입해 선회 비행을 하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오전 10시 41분쯤에 수호이 27 전투기 1대와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2대가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 폭격기들은 한반도 주변을 휘돌아서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에도 진입하고 제주와 서해 카디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44분쯤에 카디지에 진입한 다른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이 폭격기들과 합류해서 카디지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오후 3시 13분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한 횟수는 4차례였습니다. 그간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어제처럼 6대가 잇따라 진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꼽힙니다. 네,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을 했는데 심지어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투기가 사상 처음으로 그때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영공 침범은 없었죠? 네, 이번에는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서해를 왕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물론 영공이 아닌 부분을 골라서 갔고 우리 공군도 F-15K와 KF-16 등 주력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을 추적 감시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보내는 등 전술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 군용기들을 카디지 밖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다고 했는데 우리 섬 사이를 비행했는데 영공 침범은 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부분은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영공은 한 국가가 영유하는 영토나 영해 위에 있는 상공을 의미합니다. 예. 국제법적으로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 떨어진 지점까지 영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영공을 표시한 겁니다. 예. 보시면 울릉도 영공과 독도 영공 사이에 공역이 있는데 러시아 군용기는 이곳을 지나간 겁니다.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입니다. 항공기는 지상 차량과 함선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고 포착하기가 어려워서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별구역은 더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는 한 국가가 주권을 가진 영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방공식별구역을 통행하기 24시간 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카디지는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처음 설정했습니다. 이후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카디지가 설정된 지 62년 만에 이어도와 홍도까지 포함하도록 카디지를 확대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자,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만 20번이나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하던데 러시아가 자꾸 이러는 의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러시아는 카디지를 포함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행하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태평양과 대서양 등 공해 상공에서 장거리 군용기들의 비행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가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파기되면서 미러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후 미국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군사적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 카디지 또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자디지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자주 진입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오늘부터 서울에서 한러 양국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이 문제 논의하겠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한러 합동군사위가 열리는데요. 방공식별구역에서 양측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합동군사위는 방공식별구역과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양국 국방부는 지난해 이미 직통 전화 설치 합의하고 양해각서 문안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 측은 이번 합동군사위에서 어제 러시아 군용기 6대의 카디즈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과 또 합동군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